네, 정규 수업 끝났고요. 이제 위클리 테스트 기출문제 3개년치를 풀어보겠는데요. 일단 3주차 거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우리가 그 3주차에 상업입지론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3주차 문제예요. 네, 34회 기출문제 3주차에 있습니다. 크리스탈러 찾아보시겠어요? 네. 뭐, 나중에 보시더라도, 예, 여기 먼저 봐주세요, 그러면.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저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동네에 편의점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고차 중심지, 이게 대형 할인마트. 중심지가 되려면 중심지 재화 조달 범위가 더 넓어야 되고, 그 안쪽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라는 거는 정상 이온이 0일 때까지의 범위를 말한다고 했고요. 그 범위를 우리는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했어요. 배우지는 서비스를 받는 곳. 중심지라는 건 서비스를 하는,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 옳은 것은 1번 최소 요구 범위래요. 최소 요구 범위라는 거는 중심이 기능이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다. 맞나요? 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최소 요구 범위, 최소한의 수요 요구가 아니고요. 정상 이윤이 확보되는 최소 요구치까지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요구가 최소 요구치, 수요량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까지는 재화를 다 도달시킬 수는 있다. 이건 오히려 재화 조달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최소 요구 범위라는 건 뭐예요? 정상 이온이 확보되기까지의 범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다. 지금 이게 잘못됐죠, 이것도? 이거는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재화 도달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배후지, 중심지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이다. 맞네요. 배후지. 4번 도달 범위,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이게 지금 바뀌었죠? 예, 주어가 바뀌었어요. 재화 도달 범위라는 거는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고, 최소 요구치 그 경계는 뭐예요? 정상 이온이 확보될까지의 그 경계치를 얘기하는 거고. 중심지는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화가. 중심지에서 배후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배후지에서 중심지로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자꾸 말장난 같지만 차근차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쉬운 파트일수록. 우리가 가장 쉬운 파트가 총론 파트하고, 지금 오늘 뭐 좀 지난주 했던 입지하고 그다음에 오늘 했던 정책 이런 파트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문제의 형태가 이렇게 자꾸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그런 문제들이 한 지문 안에 섞여 있죠. 잘 차근차근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허프 모형을 활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였는데, 이건 계산 문제네요. 착오에 의해 공간거리 마찰 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맞는 것, 틀리는 것 비교해라, 이런 얘기죠. 점포 A의 월 매출액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X지역 주민은 10,000명이고 1인당 점포 소비액은 30만 원, 올바르게 했었을 때 공간 마찰 개수는 2, 잘못 계산했을 때 공간 마찰 개수는 1. 이거는 어떻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2번 나눠주라는 얘기고, 이거는 몇 번 나눠주라는 거예요? 한 번 나눠주라는 얘기죠. 네.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점포 ABC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하였고, 각 점포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 창출되는데 점포의 면적과 거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자.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됐을 때. 올바른 적용. 그 다음에 잘못된 적용.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네. 이때 A의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이때는 지금 마찰 개수 몇이 올바른 거예요? 2. 여기는 마찰 개수 몇? 잘못 적용한 게 1. 2를 적용하라 했으니까 A는 지금 거리가 얼마? 5. 750을 몇으로 나눠줘야 돼요? 5로 몇 번? 2번 나눠주라는 얘기죠. 25로 나누니까 50이 되네요. 맞나요? 맞아요? 30. 네. B의 유인력은 얼마를? 2500을 밑에 거리가 있으니까 10으로 몇 번 나눠주래요? 2번. 그러면 25. C의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00을 몇으로? 5로 2번 나눠주라. 25로 나눠주니까 20.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계산한 방법으로 A의 방문할 확률은 어떻게 계산된다? 30 더하기 25 더하기 20분의 3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75분의 0.4 40% 나오는 거죠. A로 갈 확률은 40%다.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B, C 물어보지 않고 여기 문제가 뭐예요? 점포 A의 월 매출액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참고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까지 해보죠. B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35, 25, 70, 그러니까 75분의 2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C와 방문할 확률은 75분의 2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요게 관심사인 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쪽 와가지고 잘못된 적용은 마찰계수 한 번이니까 이 경우에 A의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750을 5로 몇 번 나눴다? 한 번 나눴다. 그러니까 250 나오겠네요. 150. B의 유인력은 1500을 10으로 몇 번 나눴다? 한 번. 그러니까 250. C의 유인력은 500을 몇으로? 5로 한 번 나눠줬으니까 100. 그렇다면 A의 이때 방문할 확률은 A 매장 방문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150 더하기 250 더하기 100 더하기 150 하면 되는 거죠? 여기 150, 250, 100 나왔으니까 그거를 분모했으면 몇 분의 몇? 400, 500, 150분의 500이니까 0.3이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30%. 자,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40%고 잘못 계산했을 때는 30%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명 중에서 전체 명수 10,000명 중에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구매한다고 돼 있죠? 모든 구매자. 그럼 100% 다 가는 거니까 이 중에서 40% 가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30만 원씩 쓰는 게 정상이다. 근데 잘못 계산했을 땐 차이가 이거잖아요. 10,000명 곱하기 30% 곱하기 30만 원. 그럼 빨리 계산하려면 이런 얘기잖아요. 10,000명 곱하기 10% 곱하기 30만 원. 맞나요? 40%와 30%의 차이. 네? 10%가 차이 나는 거죠. 정상으로 계산할 땐 40%, 잘못 계산할 땐 30%니까 그 차이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니까 10% 계산하면 3억 금방 계산이 된다. 네. 답은 3번. 네. 이거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전부가 구매자가 아니고 60%만 구매자래요. 그럼 어떻게 고치면 돼요? 이거를 또 곱하기 6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네? 이거 10,000명 중에서 10%인 1,000명이 더 가는 게 정상적인 계산인데 그 중에서 10,000명 중에서 60%만 구매자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60%를 또 곱해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 3, 6, 18에서 1억 8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3억이 정답이 아니라. 네.
10만, 만 명이다. 만 명 곱하기, 만약에 80% 구매자다 그러면 80% 곱하고, 그 다음에 10%가 차액이고, 만약에 1인당 10만 원씩 쓴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곱해야 되겠죠? 30만 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숫자나 이런 비율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잘 찾아서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마찰 개수가 2인 경우가 정상, 마찰 개수가 1인 경우가 비정상. 정상인 2라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 두 번 나눠준다. 두 번. 마찰 개수가 두 번이니까, 예, 두 번 나눠주고 합산해서 분모에 집어넣고 그 위에, 예, A의 유인력을 비율을 구하면 그게 40%다. 자, 허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회 문제입니다. 기억,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거기에는 안마 기계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매장 더 가기가 쉽겠죠? 거리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공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 맞는 얘기죠? 네. 이거는 뭐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찰 개수가 작다. 같은 거리에도. 그런 얘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맞나요? 네? 예, 예. 이해가 되셔야 돼. 마찰 개수가 작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다. 마찰 개수가 작기 때문에. 니은.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 크기에 비례하고 또 뭐에 반비례한다? 뭐에 반비례한다? 매장 거리에 반비례한다? 아니라니까요. 뭐에 반비례한다? 거리 마찰 개수 제곱분해가 이게 빠졌잖아요. 예? 거리 마찰 제곱 거리의 마찰 개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무슨 얘기?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고 지금 허프는 뭐야? 거리의 마찰 개수 제곱분에 반비례하는 거죠.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이게 빠졌다, 이게. 이게 빠졌다. 정확하게는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그냥 거리로 한 번 나눠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틀리죠.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번 나눈 건 뭐예요? 마찰 개수가 2이기 때문에 두 번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거리의 마찰 개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디귿. 공간 마찰 개수는 시간의 교통 조건과 매장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그렇겠죠. 교통 조건이 나빠지면 마찰 개수가 커진다. 2, 3, 4, 5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죠. 가까운 데 가려고 굳이 기름값 하면서 일산, 분당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떤 때는 가요. 우리 이케아 매장이 근처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꼭 가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케아 매장이 멀어도 간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어떤 거예요? 그냥 내가 전문 품종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별로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 가는 게 원칙이죠. 네. 아무 데나 가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일상품을 얘기하죠. 전문 품종은 어떻다? 먼 곳이어도 찾아간다, 내가. 미연,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맞나요? 이 매장 가면 저 매장 못 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이 매장 가기도 하고 저 매장 가기도 하잖아. 여기 들렸다 저기 가기도 하고. 그런 거는 다 배제를 했죠. 제로섬이라는 거는 한쪽에는 돈 벌면 한쪽은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합쳐가지고 그 매출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하니까 매출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서로 땅 따먹게 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정답을 옳은 것 고르려면 어떤 거 고르야 돼? 기억, 디귿, 리을, 미음 해야 되는데 리은까지도 정답으로 봤어요. 잘못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정답 쳐랬어요. 전부 정답. 33회. 자, 또 계산 문제가 나왔죠. 33회 매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33회에는 레일리가 나왔으니까 마찰 개수가 몇이다? 마찰 개수가 그냥 2로 확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고정되어 있다. 무조건 두 번 나눠주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봤더니, 32,000명, 5만 명 나눠져 있고, 거리가 5km, 2km 되어 있고, 또 C도시 소비자 월 추정액은 10억 원? 전체가 C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전체 10억 원을 소비를 한다는 거죠. 10억 중에서 몇 퍼센트가 A 도시에서 벌어들이고 C 도시에서는 몇 프로 벌어들이겠냐 그런 문제겠죠. 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A의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5만 명을 몇으로? 5km로 2km로 5km로 2km로 A 5km로 몇 번? 무조건 두 번 나누는 거죠. 25로 나누는 거니까 2,000. B는요. 32,000을 몇으로? 2로 두 번 나누는 거죠. 4로 나누니까 8,000. 그럼 이것도 1대 4네요. 그럼 10억 원을 어떻게 나누면 돼? 10억 원을 어떻게 나누면 돼? 2억, 8억 나누면 10억이죠? 1대 4니까. 네, 1대 4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그랬죠? 10억 곱하기 1 더하기 4분의 1. 2,000 더하기 8,000 더하기 분의 2,000. 이렇게 하면 20%잖아요, 어차피. 10억, 여기 2,000. 10억 곱하기 2,000 더하기 8,000 합치면 10,000 분의 2,000. 이거? 네. 이거요? 네. 뭐, 딱, 그냥 나누세요. 나눠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모두 설명하는 입지로는 운송비 관점에서, 이거는 뭐 우리가 했던 거네요. 네, 최소 비용이니까 이거는 최소 비용 이론이니까 비용. 수송비, 배버죠? 지난주에 했던 거. 자, 컨버스 분기점 모형 나오는데 또 계산 문제로 32에 나왔었네요. A시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A와 B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A의 크기는 64만 명, B의 크기는 16만 명. A 크기가 64만, B의 크기는 16만. 둘 사이의 거리는 30km. 그러면 분기점은 어디에 성립한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작은 쪽으로. 그럼 가운데가 15km야. 15km 나올 때까지 보기가 나오면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5km, 10km, 15km 다 제외하고 20km, 25km 둘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4번 20km가 답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20km가 저쪽이고 나머지 거리가 10km니까 20km 분의 64만 10km 분의 16만 각각 계산했더니 1600 이것도 계산했더니 1600 일치하네. 그렇다면 정답 맞네. 이렇게 하게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5번이 정답이려면 64만을 뭐로 나눈다? 25로 두 번 나눠주고 또 16만을 25니까 30km 중에서 25km 남은 거리는 5km 5로 두 번 나눠주는 숫자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똑같게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계산해 보면. 그래서 25번은 틀렸다. 네. 자, 이번 주 나눠드린 문제를 좀 펴보실까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기, 저소득층 주거 문제, 부동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시장, 이걸 뭐라고 했다? 시장 실패라고 얘기한 거죠. 네? 이런 거. 이런 걸 시장 실패라고 그랬잖아.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 거다. 개입의 근거. 그럼 개입은 어떤 식으로 한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 다음 규제. 세 가지 방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맞네요. 네. 여기에 뭐 규모의 경제 하나 더 집어넣으면 불안전, 시장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다 했었던 내용. 3번 토지 비축 제도래요. 비축 제도 다른 말로 토지 은행 얘기죠. 네. 토지 비축, 토지를 쌓아둔다. 어디다가 LH공사가 매입해가지고 비축해두고 있다가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신도시 만든대요. 그때 풀어야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맞나요? 직접 사는 거잖아. 사가지고 쟁여두는 거잖아요. 예, 매수자가 된다. 토지, 은행, 토지 비축제도 다 직접 개입 방식 맞네요. 그 다음 토지 수용 직접 맞죠? 종합부동산은 직접 간접, 각종 세금, 그 다음에 담보인정 비율 뭐예요? LTV 금융정책이잖아. 간접, 분담금, 부담금 예, 이런 거 전부 다 간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 수단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네. 5번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 분양 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 채산성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아예 그냥 공급 안 할 거예요. 이런 거죠. 자, 34회에 또 정책과 관련해서 자, 34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개입과 관련된 일반적인 거가 하나가 나오고요. 정책 일반론.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너무 많이 나오는 형태. 부동산 정책 수단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 찾으랬어요. 뭐였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 또 택지 보유, 상한제, 공안지세, TDR. 이게 아주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근데 34회도 또 나왔으니까 뭐 그냥 주는 문제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 토지 거래 허가부에 다 하고 있고 나머지 공안지세 고르기 쉽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하나요? 하죠. 예, 전월세 신고제까지도 지금 이제 5월 말 지나고서는 의무적으로 바뀐다가 유예가 됐지만, 네. 그 다음에 전매 제한도 있다고요? 예. 언제 전매 제한 온다고 그랬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있는데 지금 유예를 좀, 전매 제한은 유예가 된 게 아니에요. 전매 제한은 유예가 된 게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됐을 뿐이지 전매 제한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 부동산 실명제 있나요? 그렇죠. 예, 금융실명제처럼 부동산 등기도 실명으로 꼭 해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다 설명했고요. 종합부동산세 설명 다 드렸던 문제들이죠. 아까 보니까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다주택자의 뭔가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기간이 5월 말로 끝나는 거예요. 5월 말로 끝나요? 근데 정부가 미리 발표를 했네요. 1년 더 연장한다고. 내년 5월 말까지는 유예 또, 이게 지금 유예가 돼 있는 상태인데 1년 더 연장한대요. 자,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억.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있지 않다? 틀렸죠. 주거 기본법이 있어서 무조건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해서 꼭 지켜주도록 국토부 장관한테 부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청약 종합저축 다 하고 있죠? 공공임대주택 누가 하고 있어요? LH나 SH, 그렇죠? 주거급여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네, 현금으로 그냥 꽂아준다고 그랬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맞죠? 네, 기억은 틀렸고 니어는 맞는 얘기고. 디귿, 주택 바우처는 쿠폰식으로 준다는 거죠. 저소득 임차 가구에 주택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비자 보조 방식으로서 예,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현금 주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지역 가서 그냥 임대료 다 내고 사세요. 그 다음 리얼, 임대료 보조 정책은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거급여나 주택 바우처 통해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정책이죠. 민간 임대주택 주택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 임대료를 높이나요? 이거는 임대료 가격 상한제의 부작용이죠.
임대료 가격 상한제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네.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이런 거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공급 늘리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미연.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를 하면 임대료 가격 상한제네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게 되죠. 예. 50만 원 받을 거 30만 원만 받으래.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공급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공급이 감소되고 질적 수준도 저하가 된다. 이건 맞죠. 예,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장 안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게 자꾸 섞어 놓는다고요. 이렇게 지문 문제에 있어서는 끝까지 잘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틀린 거 고르려고 했으니까 답은 기역, 리을, 미음이 되겠네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의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고 있죠. 택지 소유 상한제 하고 있나요? 이거는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거 또 물으면 매년 이렇게 물어본다고. 네.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하고 있죠.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맞죠? 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간접 맞아요? 맞죠? 이거 지금 가격 공시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하면 그 정보를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HUG에서 지금 다 그걸 받아가지고 공시를 하죠. HUG 사이트 가면 예, 부동산 가격 공시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개발 부담금제가 재건축 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됐다. 개발이 먼저예요? 재건축이 먼저예요? 개발이 먼저죠, 당연히.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제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재건축이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만든 거죠. 뭐 시점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인데 여기 부담금 나왔어요. 재건축 이익 초과이익 환수제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죠. 부담금제는 직접 간접이죠. 간접. 조세, 예, 통화정책, 부담금 다 간접입니다. 4번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 Price to Income이란 소득하고 소득 대비 부동산 지수래요. 소득이 분모, 부동산 가격이 분자인 거죠. 이거 지금 내가 연봉 다 먹지 않고 하나도 안 쓰고 교육비, 자녀 교육비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몇 년 걸린대요? 20배가 넘었죠, 지금. 네, 서울은.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서민들한테 나쁘죠? 예,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 구매가 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뜻이죠. 예, 20년. 예전에는 10몇 년 걸렸던 거 20년 걸렸다.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도 이거를 PIR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이것도 삶의 질을 따지는 척도가 될 수 있겠죠. 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민차인이 부담스러우니까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 이 경우에도 PIR 지수가 높으면 어떻다? 주택 임대가 어렵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득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슈바베 지수도 있어요. 슈바베 지수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슈바베 지수. 슈바베 지수가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벌어들인 속하는 소득 비중보다 얼만큼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계층 소득 비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이 더 불평등하게 돼 있다는 뜻이겠죠. 슈바베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라는 거죠. 5번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는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법은 여러분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게 이 얘기죠. 부동산 등기의 절차에 대해서 배우는 게 부동산 등기법. 우리는 저 민법에서 배우는 부동산 실명법은 어떤 거예요? 이름이 부동산 실명 등기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부동산 실명 등기법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2번에서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공공임대주택 어떤 거 떠오르자 그랬어요? 영국 가려면 통장이 필요하다. 그죠? 영국 통장분. 근데 여기 보면 공공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랬으니까 그거는 민간임대주택이잖아. 민간자가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잖아요. 어떤 거예요? 4번. 4번. 네. 아, 이런 것도 문제를 이렇게 내면은, 저러고서는 또, 이거 하고서는 불합격이다 하고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실력을 뭘로 하는 거야, 도대체? 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예.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그렇죠?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다 국세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맞고,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한다. 맞죠? 맞나요? 그렇죠. 재산세는 예, 보유 단계. 보유 단계 재산세하고 또 어떤 거? 종부세. 리을 증여세와 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 부과한다. 틀렸네요.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가 취득 단계에 하는 거고, 종부세는 보유 단계. 맞는 거는 기억, 니은. 현행 법 제도상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투기를 지금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잖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고 주택거래 신고제도.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토지초과이득세는 현행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공개념, 토지 공개념에 의한 제도긴 하지만 위헌 판정이 받아서 이거는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현행이 아니죠. 개발이익 환수제 하고 있나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한다고 했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제도. 이거가 지금 아까 실명법, 등기실명법 얘기하는 거죠. 32회 기출 부동산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요구를 하는 것은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맞죠? 얼마 이상? 요즘 6억 이상이죠. 네, 6억 이상 되면 무조건 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니? 6억이. 네. 대출 받았다 내지는 뭐 이게 다 있어야 된다. 2번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아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에 있든 간에 하여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우리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가 된다. 왜? 이건 너무 소형이야.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니까 너무 비싸게 거래가 될 이유도 없고 분양할 일도 없다 이런 거. 3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맞겠죠? 예. 요즘 뭐 이제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거 예 가짜로 막 받으면서 농지취득하는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국회의원 후보 나오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예. 이거 5년입니다. 한번 지정하면 연장할 수도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누가 지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국장이 하죠, 국장. 그러고 나서는 시도지사가 또 5년. 그래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더 연장해서. 지금 이제 5년 끝나서 재연장할 거냐, 아니 할 거냐, 그런 지역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삼성동 좀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뭐, 그거 이제 얘기가 좀 있죠.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맞죠? 이거 어디서 지금 신고받는다고요? 그 정보를 HUG. 32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공공임대주택제도 하고 있죠. LH 주거급여제도 하고 있나요? 예. 실제로 돈을 지급해 준다. 주택청약저축 하나요? 하죠. 개발권 양도제도는 안 하고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고 있죠. 계속 정책 파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거, 그거 구분하는 문제를 꼭 매년 한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나오고요. 32에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조세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세를 매기는 순간 민간인의 그 돈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가 시장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게 중립성의 원칙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네. 원칙을 말하는 것이 조세의 중립성이다. 2번,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한대요. 그러면 시장 실패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보유 기간이 오히려 늘어나서 잠겼다. 매물이 잠겨버리고 얼어버렸다. 예, 공급이 부족 현상이 나가고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3번,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조세의 귀착. 맞죠? 네. 4번,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나요? 있죠? 만약에 임차인이 너무 협상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는 제가 낼게요 할 수도 있죠. 제가 내드릴게요 할 수도 있잖아요. 5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 맞나요? 종부세는 보유세 맞네요. 재산세 보유세 맞죠? 그러나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죠. 종부세는 누가 받아간다? 예, 국세. 정부에서 받아가죠. 예. 정부에서 받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응? 네. 지금 종부세는 워낙은 각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토지인데 혹은 주택인데 그게 너무 비싼 경우에는 국가에서 또 받아가는 게 종부세잖아요. 그러면 50%는 해당 지역 시군 구청장에다가 50%를 다시 돌려줘요. 여기 또 50% 줘. 그럼 50% 남잖아요. 그거는 국가에서 적절하게 지방 다시 나눠주게 돼 있어요. 법으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걷어가는 건 누가 걷어간다? 국가가. 국세다, 국세. 네, 지금 다 끝났고요. 지금 하나 부탁을 드릴 거는 지금 여기 우리 카페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계산 문제 뽀개기 특강이 우리가 이제 테마별로 다 했고 여기 34회, 33회 해가지고 예 26회까지 쭉 해서 10년치 과거 10년치 계산 문제에 대해서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이제 풀어보시고 시간 나는 대로 네. 이거 하기 전에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미리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기타 학습 자료 중에서 모의고사 다운받기가 있어요. 이거는 지난해 6월 달에 우리가 실제 학원에서 봤던 모의고사예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1차 과목 특히 학개론 이거 누르면 다운받아지니까 여기 문제도 이렇게 있어요. 이 문제를 보면 여기 1번부터 거의 한 이제 20개 문제가 지금 지금 전반이 끝난 거잖아요. 전반전 끝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후반전 할 텐데 거의 20개 문제가 전반전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문제를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대로 다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강의했던 것들은 이거를 보고 강의를 한 거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강의를 했어도 시험 문제 누가 내든 간에 동일한 그 중요한 거 물어본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면 답을 뭐 한 15개 이상은 당연히 맞출 수가 있는데 20번까지 못 맞히더라도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던 건 기억난다라는 거는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예, 꼭 한번 이번 주요. 예, 주말까지 꼭 풀어보셔요. 네. 자, 그러면 예, 오늘 또 4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일주일 동안 파이팅해서 예, 공부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